신명과 후임과 선임과 예비역이 다 함께 즐기는 신기자매 인터랙티브 군대 버라이어티 토크쇼 신나 네. 요즘처럼 금리가 낮을 때는요. 네. 진짜 확실히 재테크가 좀 필요한데 그렇죠. 어떻게 좀 여러분들은 다들 재테크 하고 계세요? 데이 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확률 게임에 도전하고 있어요. 점심 먹을 땐 사다리 타서 후배한테 얻어먹고 저녁 먹을 땐 사다리 타서 후배한테 얻어먹고 사다리 테크네요. 그러니까요. 데이 씨, 예? 그거야말로 진정한 후배 착취네요. 눈을 그냥 아 자꾸만. 누가 걸리래 누가? 누가 그렇게 걸리래? 당당하시네. 유난히 잘 이겨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이 수학이란 땅에서 이렇게 걷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땅을 팝니다. 아니에요. 저는 땅을 판다고요? 그럼요, 땅을 파야 돼요. 놀이터에 가면은 뭐 미끄럼틀이라던가 그네라던가 그런 밑에 금방 100m 근처를 후벼 파다 보면 100원짜리가 술술 나와요.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근데 다들 재테크 모르세요? 네. 왜요? 왜요? 분산 투자해서 네. 펀드 사고 상장수 사서 배당금 받고 금값 변동 예상해서 네. 미리 사두고 어. 다들 이런 거 안 하시나요? 아무튼 우리가 뭐 재테크 얘기를 이렇게 해봤지만 우리끼리 좀 얘기하니까 좀 많이 부끄럽네요. 누구 하나 재테크를 할 게 없고. 그러니까요. 재테크는 전문가한테 들어봐야 좋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재테크 이분은요. 전문가요? 네. 오죽하면 이름도 숫자로 만들었어요. 숫자로. 자, 대한민국 재테크의 아이콘 자기 조영구 씨 모셨습니다. 네. 인사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못 섭외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르쳐 줄 게 없는데 신나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팀워크 좋은지 몰랐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말하고 싶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즐겁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조영구 씨를 재테크의 아이콘이라고 네. 소개했지만 잘못 소개한 그래요. 것 같아요. 왜요? 조영구 씨가 제가 알기로는 그 주식 말아먹기의 또 아이콘이거든요. 네, 한 11억 정도 네, 말아드셨죠? 좀 더 올라가죠 요즘에. 아 그래요? 요즘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 많은 분들이 뭐 지금 뭐 재테크 얘기했는데 네. 뭐 부동산을 사고 뭐 금리를 뭐 떨어졌을 때 한다라고 하는데 재테크라는 게 이게 돈이 있어야 뭐 땅도 사고 그렇죠. 주식도 하고 그러죠. 돈이 있어야 네네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돈을 어디서 빌려가지고 재테크하려고 하는데 진정한 재테크는요. 네. 자기한테 있는 돈을 소중하게 잘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빌려가는 게 진정한 재테크예요. 말이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왜요? 이게 실패가 있어야 성공도 있는 것처럼 네네. 우리 지금 영구 씨가 지금 말한 것처럼 성공 가도로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가도 가도 네. 성공 가도. 예, 예. 가도 가도 성공 가도 고가도로 성공하는데 여기 우리 영구 씨가 말이죠. 책도 냈어요. 그렇지. 그래. 야, 조사 많이 하셨네. 아, 그럼요. 야, 진짜 재테크 좋아요, 예. 노하우로 책을 내셨는데 그래. 거기 보면 맨발의 재테크. 예, 맨발의 재테크. 예. 거기 샀어? 아, 그럼요. 예. 고마워. 예. 요즘 책이 반품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그런데 도막이 났습니다. 책 샀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네. 어떤 분이 독서 감상문을 썼더라고요. 조영구 씨 책을 보고 네. 제가 많이 읽어드릴게요. 재테크 얘기는 언제 나오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눈을 크게 뜨니까 책 한 구석에 조영구 씨가 적어놓은 글귀가 보였다. 뭐라고요? 저도 재테크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야, 영구 씨가 낚시질 아니에요? 예? 저도 책을 샀는데 말이죠. 예. 근데 그 맨발의 재테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제 걸 사서 뭐 돈 버는 법을 좀 배우고 싶어 책을 네. 많이 샀대요. 그러겠죠. 근데 전부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이 안 나오니까 이거 잘못 샀다라고 얘기해서 전 책이 잘 안 팔려고 제가 아는 분들한테 다 사달라고 부탁해서 책을 좀 팔았었습니다. 네. 근데 진정한 재테크라는 건 뭐냐면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제 인생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 달려왔는지 그런 인생 재테크를 제가 쓴 거지 어떤 돈을 버는 재테크를 쓴 게 아니거든요. 인생 재테크요. 근데 조영구 씨는 어릴 때부터 꿈이 참 남달라요. 그래, 예. 장래희망이 돈 많이 이쁘다. 버는 사람이라고 하죠. 사실 그 집이 워낙 가난했었어요. 네. 가난했고 아버지가 이제 또 이제 하시던 일도 잘 안 돼가지고 돈을 안 벌어오시고 매일 술만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정말 너무나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를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 미술 시간이 전 제일 싫었어요. 왜냐면 스케치북 사갈 돈이 없으니까. 이 스케치북 맨날 이렇게 찢어가지고 한 장 얻어서 이렇게 크레용 빌려서 이렇게 그림 그리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준비물 준비 안 했다고 막 때리고. 그 육성앱이라는 걸 냈었거든요. 있었죠. 네, 맞아요. 3개월 한 번씩. 예. 근데 그거는 그 선생님이 무조건 다 걷게 돼 있는데 돈을 안 내면 불러내요. 쫙 네. 불러내서 너 언제까지 낼 거야? 언제까지 낼 거야? 해서 안 내면 막 때리고 그랬었어요. 그때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막 친구들 앞에서 맞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똑바로 못 보고 항상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땅만 보고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벌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했더니 조용필 씨가 그때 당시 최고의 인기였거든요. 네. 그래 가수가 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때 가수의 꿈을 키우면서 제가 제 인생이 바뀌게 됐죠. 그래도 근데- 다르잖아요. 이게 가수가 되신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가수가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옆집에서 그 가수를 하려고 했던 형이 네. 목구멍에서 피만 나오면 가수가 된대요. 근데 저같이 가진 거 없고 정말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 있는 사람이 뭐 목에서 피 나오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매일 노래 연습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여자가 아버님께서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노래 연습할 데가 없어서 충주 달천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네. 저 겨울 방학 때 얼음이 꽁꽁한 달천강 다리 밑에 가서 매일 2시간씩 노래를 했어요. 기도하는 거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갔어. 이거 자연스럽게 좀 모창을 하시네요. 2시간 노래 연습을 하고 네.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항상 하는 게 테러치면요. 피가 나왔나 안 나왔나. 목에서 피가 안 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그럼 바람처럼 나는 해주세요. 바람처럼 슬퍼할 수는 없어요. 잊을 수도 없어. 자, 2시간 지났다. 저는 노래를 할 때 열심히 하는 게 목에 피가 나오게 연습을 한 사람이니까 일부러 톤을 높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해질 무렵 거리에 나 피가 안 나는 거예요. 한 25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연습을 했어요. 예, 예. 피가 나더라고요. 이게 목에서 정말 난 게 아니라 성대가 부어서 성대가 잘못돼가지고 편도선 때문에 피가 나왔는데 그리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중학교 3학년 딱 돼가지고 갔더니 봄 때는 게 졸고래잖아요. 네네. 선생님 누구 노래할 사람 손 들어봤는데 아무도 안 되는데 제가 뭐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유 제가 뭘 할 줄 알아 저 아유 맨날 좀 이렇게 삐리삐리하고 그렇게 좀 약간 바보처럼 다니던 친구니까 아무도 안 믿었는데 예, 예. 제가 나가가지고 딱 노래를 했어요.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그 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걸 했더니 난리가 난 거야. 학교에서 친구들이 막 앵콜하고 선생님이 넌 육성입이 늦게 내도 된다. 그리고 저 준비물 준비 안 하면 괜찮다. 그리고 막 저 친구들 도시락 반찬 같은 거 막 소세지 그 계란에 덮인 거. 난 그거 먹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거 막 주고. 그리고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막 불러가지고 교무실에서 막 노래 부르라고 제 인생이 그때 바뀌었어요. 반장이죠. 그러면서 제가 자신감을 갖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소극적이던 아이가 이제 예. 친구들 앞에 나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앞에 서서 말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리포터 쪽 이렇게 MC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게스트 병역 청문 담당 검사 말 검사입니다. 자, 제가 사실은 오늘은 저 여러분에게 좀 폭로할 게 있는데 제가 사실 투잡을 뛰고 있어가지고요. 네, 아유, 제가 오늘은 왜요? 자, 오늘은 검사가 아닌 말 기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김 기자 들어오세요. 예, 가만 있습니다. 자, 검색어 빨리 좀 오세요. 죄송합니다. 사이비 기자들 같은. 네. 김 기자 있어 보이네요. 예, 예. 자, 조영구 씨. 네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대낮의 TV 연예 말 기자로서 오늘 조영구 씨 군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서 취재해봤는데요. 군대는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죠, 네. 그렇다면 이 몇 년도에 입대를 하셨는지 좀. 저는 88년 5월에 입대했습니다. 88년도 5월. 야, 그렇다면 그때 지금 그때 88 올림픽 그때. 야, 뭐예요? 저거 빨리 적어. 뭐라고? 조영구 조국의 88 올림픽 개최 반대해서 자진 입대. 88 올림픽. 반대. 무슨 말이에요? 그 왜곡을 하고 그러세요? 무슨 반대 입대요? 조영구 전두환 반대 세력. 뭐요? 예? 아이, 신경 쓰지 마세요. 제목만 그렇게 들어가요. 제목이요? 제목만 반대 뭐 이런 제목. 거니까. 예. 자, 그러면 조영구 씨 보직이 좀 궁금한데. 저 보직은 군대에서 취사병. 오. 취사병. 그럼 취사병이었으면 거의 뭐 주방에서 거의 칼질만 그럼요. 아니. 이 칼질 잘했죠. 야, 저거. 예. 조영구 군대에서 칼잡이로 변모. 조영구 칼잡이에요. 이상하시네. 제목만요. 제목? 네, 제목만. 이게 낚시 미끼. 그럼요. 야, 빨간색으로 잘 조영구 충남 건달 출신. 키운 보람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조영구 씨는 이 취사병이어서 야외 훈련을 뭐 거의 열애를 했겠네요. 저는 그 밥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훈련 받을 시간이 없죠. 왜냐면 밥을 해서 빨리빨리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엑스반도나 뭐 이런 걸 좀 전혀 걸쳐보신 적 엑스반도가 뭐예요? 아, 전혀 모르네요. 김 기자 저거.
조용구 X반도랑 아무 관계 없음. 조용구 차본 적도 없다. X반도랑은 아무 관계 없음. 차본 적도 없다. X반도랑은 사귄 적이 없다. 크게 적어.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뭐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예.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들어갈게요. 자, 조용구 씨가 80년대에 군 생활을 했다면 이 부대 근처에 사실 다방이 제법 많아. 많았지. 미소가 지금 번지고 있는데. 좋았지, 많이. 네, 그러면 조용구 씨가 입대할 무렵에 여자친구는 있었죠, 있지요? 네. 있었. 어우, 지금 막 떠올리시고 계시는데. 자, 그럼 조용구 씨가 군 생활을 할 때는 헤어졌어.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 유행했던 뭐 걸그룹이라던가 걸고 그때는 김한선, 뭐 저기 민혜경 씨, 뭐 이지연 씨, 인기가 좀 많이 있었나요? 그분들이 최고였죠 그 당시에는. 나 오늘 밤은 어허. 어둠이 무서워요. 이게 최고예요. 저거. 뭐라고? 조용구 결혼 전 여성 편력 심해. 아, 아니, 조용구 여성 편력. 크게. 조용구 밝힘 이런 것도 옆에. 결혼 후에도 꽃다방 미스김과 미래. 그렇지. 미래. 좋다. 행군 다녀오고 나서 뭐 이런 거.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예? 아 왜 이런 식으로 적어요? 일부 다처제 선호. 네. 전혀 뭐 개의치 마세요. 그냥 뭐 제목만. 처음부터 얼굴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진짜 너무하시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안해 인터뷰 안 해놔? 아유, 네? 진짜. 아니 조용구 씨. 뭘 저기 조용구 성질 더러워. 방송중 PD 폭행 했어. 여기 기자로 해요, 기자. 말 기자 얼굴 지적해가지고. 차라리 말 기자를 때리지. PD를 때렸어. 어떻게 됐어? 네? 어떻게 뭐 기사 다 나왔어? 네, 기사 지금 국장님 지금 기사가. 조용구 씨 어디 가서 인터뷰하다 말고. 예, 지금 기사가 떴습니다. 네, 뭐라고 떴습니까? 검색창에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네. 조용구 나쁜 놈. 아, 조용구 씨 어디 갔냐고. 가져. 갔어? 네. 조용구 사망이라고 그러더니. 아, 사망이라고. 아, 국장님 괜찮겠어요? 아 그렇게 해. 뭐 다 그런 거지 뭐. 야, 빨리 올려. 요즘 식스팩이나 S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갖가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열의 9명은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돈 주고도 못 만드는 몸짱을 군대에서 만드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정의 신병을 육성해내는 7사단 신병교육대대. 민간인에서 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훈련이 한창이다. 사보소 중소와 부상을 당했으니 이번 사보소 중소와 투입하여 치료한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아들에서 대한민국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신병교육대대. 입대 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조국을 스스로의 손으로 지키기 위해 훈련병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군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강한 군인을 만드는 것은 훈련 또 훈련뿐. 쉴 틈 없이 뛰고 보복하고 경계하고 실제 전장과 흡사한 상황을 경험하는 훈련의 꽃. 종합 각계 전투 훈련을 거치며 진정한 군인으로 단련돼 간다. 훈련은 전투다. 엄청난 기세로 연기를 뿜어내는 연막통 덕분에 실전 뺨치게 조성된 전장 분위기. 실감나는 분위기를 탔는지 훈련에 더욱 집중하는 훈련병들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른다. 우리 훈련병들이 체격은 좋은데 비해서 체력은 다소 약하기 때문에 그런들을 모두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신병교육대에서는 건강소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달리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적게 나가서 고민하는 훈련병들의 집합소 건강소대. 모인 이유는 지각기 다 다르지만 이들의 목표는 한 가지. 죽을 힘을 다해 몸꽝에서 탈출, 몸짱이 되는 것이다. 이동한다 선보역으로 이동한다. 전문대원 이동. 각계 전투훈련에 긴급 투입된 김량희 리포터. 알았지? 웃는 거 보니까 아직 할만하다 이거지? 그래요, 어디 두고 봐요. 갑자기 부여된 화생방 공격 상황. 얼른 방독면을 착용하고 오염 지역을 벗어나야만 하는데 고작 연막연기 마시고 정신줄 놨는지 쩔쩔매는 김량희 리포터. 이거 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만약 실제 화생방 공격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신속하게 방독면을 쓰고 대처하지 못했다면 목숨이 오락가락했을 위험천만한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 싸우기 위해서는 실전에 버금가는 강도 높은 훈련을 무사히 견뎌내고 더욱
강해져야만 한다. 건강소대라고 해가지고 잘 못할 줄 알았는데 다들 너무 잘하세요. 네네, 너나 잘하세요, 김명희 리포터. 아무튼 거침없이 훈련장을 누비는 건강소대 앞에 등장한 또 하나의 관문, 철조망 지대도 가뿐하게 통과해 주시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지로 전력 질주. 그래, 바로 이거야. 달려, 오빠. 적을 향해 힘껏 수류탄을 투척하고 또다시 힘껏 달려가 마침내 진지탈환 성공. 가상의 적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드디어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시던데 어떠세요, 소감이? 제가 처음에 훈련소에 오기 전에는 되게 살도 많이 찌고 해서 자신감도 되게 없었는데 이렇게 4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자신감도 생기고 살도 빠지고 해서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3kg 빠진 것 같습니다. 몸이 가벼워져서 이 고지도 무사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고 며칠 뒤에 있을 30kg 행군도 무사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사 화이팅! 훈련은 끝났지만 그냥 쉬고만 있을 건강소대가 아니다. 건강소대 전원 연병장 구보 실시. 지금 보니까 건강소대만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건강대들 같은 경우는 입대를 할 때 살을 빼겠다고 인원들이 희망을 하는 인원들이라서 교육훈련과는 별개로 그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2개로 나눠져 갖고 살을 뺄 인원들 그다음에 살이 찌겠다고 하는 인원들이 2개 소대를 해서 밥 먹기 전까지 운동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이 운동을 한다고 할 수가 없죠. 가볍게 줄넘기를 해주시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 율동으로 몸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움직여주기. 자자, 웬만큼 몸을 풀었으니 실내 운동 시작. 과체중 훈련병은 유산소 운동으로 땀을 쭉쭉 빼주면서 체지방을 태워주시고 저체중 훈련병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육을 늘리는 데 집중. 살을 빼든 찌우든 건강소대원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제가 이렇게 뚱뚱하다 보니까 다른 동기들보다 많이 훈련 받을 때나 많이 뒤쳐져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들어오기 전에는 몸이 빈약하고 좀 비실거렸는데 군대 들어와서 4주 동안 훈련을 받으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근육이 많이 붙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힘든 각계 전투 훈련을 받은 날이라 그런지 더더욱 반가운 저녁 식사 시간. 배고픈 훈련병들을 위해 준비된 메뉴는 맛도 만점, 영양 만점의 비빔밥인데 우리의 건강소대원들은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알아서 식사량을 조절해 먹는다는 사실. 게다가 맞춤형 식단으로 조리법도 다르게 채소와 과일을 많이 주는 등등 그야말로 웰빙 식단이란 말씀. 지금 혼자 다 먹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배부르지 않나요? 아닙니다.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제 꿈은 연기자라서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해서 몸짱이 돼서 장혁 같은 그런 연기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고 운동을 해서 멋진 몸짱이 되겠습니다. 햄버거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피자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먹고 싶지 않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계속 지금 4주 동안 이렇게 먹어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네, 이걸로 충분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의 성과를 검사해줄 체성분 측정기기, 일명 인바디. 살짝 올라가기만 해도 체중과 신장, 체지방률, 비만도까지 적나라하게 측정된다. 이제 마지막에 체력 검정할 때 좀 더 이제 그전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좋은 결과 있게 조금씩 운동 더 하는 걸로 하자,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의미 없이 보낼 수 있는 군 생활에 몸짱 되기의 목표를 두고 오늘도 살과의 전쟁을 벌이는 건강소대원들. 노력만큼 달라진 모습으로 거듭날 여러분 모두 파이팅! 친구들아, 나 사회에서 뚱뚱하다고 많이 놀렸지? 그래, 나 뚱뚱하다. 근데 나 군대 와서 많이 살 뺐다. 건강해지고 있어. 나 몸짱 돼서 나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 큰아들 안태진입니다. 비록 신명 교육대 훈련이 힘들지만 열심히 전원들과 함께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료식 날 뵙겠습니다. 단결할 수 있습니다. 쌍성직성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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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옛날처럼 이제 뛰고 굴러서 살 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즘은 체지방 측정 기계로 네. 체지방과 근육량을 정확히 측정을 해서 네. 식이요법도 조절하면서 네. 몸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돈 들이지 마세요. 군대로 가세요. 바로 건강소대.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소대 이렇게 좀 화면 보시면서 누구보다도 조영구 씨가 네. 많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은 게 정말 운동 한번 제대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일단은 그 운동이라는 게 목표가 정해져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안 되고 사실 저는 군대 있을 때 운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군대에서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 사람들이 내가 그 정말 그 군대 있는 동안에 나의 어떤 모든 생활이 정지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대에서 정말 잘만 정신만 이렇게 바꿔주고 긍정적인 생각하지만 군대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럼요. 군대에서 저는 진짜 건강해지고 정말 몸짱이 돼서 오고 그랬었어요. 그럼요. 자, 아무튼 뭐 조영구 씨 이제 뭐 어디서 근무하셨는지 몇 사단인지 강원도 궁금해요. 홍천 11사단 20년대 1대대. 오! 11사단. 저도 11사단. 치사대대. 예, 맞아요. 예. 치사병. 아, 그러세요? 보직은 치사병이셨고. 나한테 고마워야 돼, 다들. 왜요? 내가 다 밥해 먹여가지고 다들 건강하게 제대했잖아, 내가. 아줌마 쭉 나오네요. 아니 근데 취사병은 조금 편하다. 좀 이런 인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래요, 진짜. 아니 훈련도 아까 뭐 안 가고 그러니까요. 사실.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가서 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새끼를 매일 해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 취사장은 또 항상 청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쓸고 닦아야 되고 그리고 칼질도 많이 해야 되고 진짜 힘들어요. 대신에 좀 힘든 훈련 같은 거는 안 가시지 않으세요? 훈련은 안 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또 훈련 가는 게 훈련 갈 때 뭐냐면 우리는 또 이 차를 밥차를 끌고 나가죠. 네. 밥차를 끌고 나가지고 이 치사병은 부대에서 물이라도 이렇게 쉽게 받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개울에서 물을 직접 떠다가 다 물이 없으니까 그 물 떠다가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런 게 힘들죠. 아니, 근데 취사병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힘든 점이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제 친한 친구가 취사병을 나왔는데 왜 군대에서 전투준비태세라는 걸 합니다. 전투준비태세가 자 이제 전투가 났다는 가정하에 이제 빨리빨리 이제 전투를 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일반 보병들은 전투준비태세다. 그럼 뭐 종이 쫙 울리면 그냥 뭐 일반 총 들고 군장만 쏴가지고 가면 돼요. 네. 출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취사병들은 진짜 힘들어요. 쌀 날라야지. 쌀을 뭐 몇백 가마니를 계속 날라야 쌀,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저기 트럭이 딱 2대가 와요. 그래서 트럭에다가 밥솥, 솥단지도 실어야 돼요. 네. 솥단지 실고 버너라 그래가지고 버너 장비 뭐 그리고 거기 쌀, 배추, 김치 모든 걸 다 싣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비상 걸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난 비상만 안 걸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11사단은 행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막 1년에 거의 반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맨날 끌고 나가는 거. 그거 진짜 힘들어요. 그럼 또 이 솥밥 해가지고 이 부대에서는 이 찜 쪄가지고 이게 하는데 우리 밖에 가면 솥밥으로 다야 돼. 솥밥으로. 이거. 그거 힘들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전투준비태세도 화생방 또 경계령이 내려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방독면 쓰고 총 들고 그냥 뛰기만 하면 되는데 이쪽 취사병들은 방독면 쓰고 총 메고 쌀가마니 날라요. 진짜 어떻게 알아? 이제 우리 있죠? 예, 나가야 돼. 훈련하면 우리가 총도 못 쏘는 사람들 왜 총을 들고 방문을 해요? 그리고 이 화생방 이것도 꼭 다 우리는 해보지도 않는 거를 해가지고 하려니까 얼마나 불편해. 우리 이 삽질해야 되고 우리는 국자 이거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차고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여기다 내려놓고 하다 또 검문 나면 또 차고 그랬었다니까. 야, 그렇구나. 아니 그래도 그런 반면에 취사병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부식이 항상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배고프고 그런 적은 없잖아요. 정말 잘해 먹죠 우리는. 네. 일단은 우리 장병들은 해주는 요리가 딱딱 다 있어요. 이렇게 메뉴가.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고참 중에 한 분이 배식 끝나거나 하면 우리는 따로 요리를 해요. 뭐 닭 같은 것도 있으면 닭볶음 새로 따로 하시고 소고기 있으면 소고기 볶음 같은 거 해서 다 배식 끝내놓고 우리끼리 맛있게 해서 먹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요즘 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뭐 진짜 건빵을 우유에 말아 먹는다던가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조영구 씨네 세대도 진짜 한참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런 것들 만나게 먹는 본인들만의 병사들 말고 취사병들만의 방법이 뭐 우리는 있었어요? 그거 이제 건빵을 우리는 튀겨 먹죠 이제. 왜냐면 그때는 이제 왜냐면 그 반찬 중에 이제 정어리 튀김, 청어 튀김, 네. 그런 튀김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름에다 그걸 튀기거든요. 우리 이제 건빵을 가서 튀겨 먹고 우리 또 따로 또 우리 또 튀김 옷을 입혀서 우리 또 튀김해서. 건빵을 튀김 옷이요? 옷에다가요? 이야.
우리는 그렇게 먹었어요, 우리는. 좀. 아 진짜 이거 생각만 해도 왜냐면 모든 게 요리를 우리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군대가 그리워요. 그래서 오늘 지금도 옷을 국방색으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입으시겠나 진짜. 왜 집에서 나 정말 생각 없이 입고 왔는데 그러면 지금 조영구 씨가 뭐 진짜 이것저것 음식 했던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전에도 김대범 씨라고 그 개그맨 김대범 씨가 네. 나오셔가지고 칼질 솜씨 제대로 보여주셨어요. 칼질. 조영구 씨도 취사병이었다며. 칼질 국가대표 거의 금메달감이었어요. 아 진짜요? 정말 여러분들은 군대에서 뭐 우리 김대 씨 같은 수색대 되니까 뭐 총 쏘는 거 뭐 이런 거 보여주죠? 네네. 우리는 보여줄 게 없잖아요. 우리는 칼질하는 것밖에 안 보여줬다고. 칼질. 이게 스냅이죠, 스냅 이게. 야. 그러니까 이게 저기 되면 이제 국군 장병 이제 사모님들이 이제 오세요. 이렇게 네. 그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치사병 와가지고 치사장 와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네네. 이런 때가 있어요. 네. 우리가 칼질하면은 사모님들이 와서 칼질하는 거에 넋을 잃고 봐요. 그 중에 저는 정말 칼질을 잘했어요. 오, 진짜로? 저는 칼질을 왜냐면 제가 고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일을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일 시켜놓고 놀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빨리 해야지 저도 쉬니까 일을 빨리 해야 되니까 칼질을 진짜 내가 봐도 이 손에 이게 아 진짜 잠시만요. 그 스냅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다가 칼을 딱 쥐어 드릴 테니까 예.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대로. 진짜로. 거기서는 갑자기 뭐 스냅에 뭐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걸로. 설마 확인하려고 예. 보죠. 뭐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요, 그죠? 뭘 봐. 그냥.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또 해. 준비해 주세요. 아니 지금 해야지. 아니 군생활 할 때. 됐어. 있어. 해주세요. 네, 신나고 코너 속의 코너 군인의 밥상 시간입니다. 언제 생긴 거예요? 아, 오늘부터 생겨. 지금 그래요? 네네네. 자, 우리 치사병 출신 조영구 씨의 오늘의 미션은 말이죠. 저 식판 5칸을 다 채우는 겁니다. 네. 여기 지금 이걸 다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근데 이제 그 참고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게 저는 500명 반만 했기 때문에 이게 인원이 작은 걸 안 해봐가지고 뭐 썩 맛은 기대하지 마세요. 예. 맛은. 알겠습니다. 맛은 기대 안 하고 일단 뭐 보여주시고 뭐 아까 그 스냅으로. 자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칼의 그 용도를 잘 아시더니 우선 대희 씨하고 한번 칼질 한번 좀 일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요리를 거의 안 해서. 그래서 양파를 한번 썬다고 생각하고 양파를 한번 썰어보세요. 양파를요? 예. 썰어보세요. 자, 그렇죠? 이렇게 썰게 되죠? 네. 근데 치사병은 이렇게 썰어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500명 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 칼 같은 게 왜냐면 이 칼이 여기서 날이 이렇게 하다 여기 이렇게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치사병은 항상 칼을 여기다 이렇게 대고 칼질합니다. 칼질을 하고 여기다 대고 하기 때문에 손을 빌 수가 없어요. 면만 딱 맞춰주면은 붙어 있어야죠. 야! 됐어요. 와! 이게 칼질이에요. 저기 와, 말짱이네. 칼이 항상 붙어서 하게 되면 절대 손이 안 빌게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빨리 속도 되면 속도 돼. 이거 대박이다. 근데 이 칼질을 처음부터 저도 잘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칼을 내려놓고. 아 그래. 우리 때는 이게 총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걸 품고 잡니다. 그냥. 근데 이제 군대 가기 전부터 요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칼질을 못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도 치사병으로 간 게 아니고 행정부 안에서 치사병으로 그렇죠. 파견되듯이 네네. 했기 때문에 칼질을 어떻게 이렇게 해요, 진짜 이게. 이게 되니까 이게 무서워서 하시면 안 안 되죠. 되죠. 그래가지고 밤만 되면 내려가가지고 다 취침하면 밤에 내려가가지고 혼자 칼질하면서 계속 한 거예요. 밤만 되면 내려가서. 노력하네요. 예, 내려가지고 그래서 손을 비기도 많이 비지만 또 붕대 감고 또 연습하고 해가지고 제가 밤마다 내려서 연습하니까 칼질 솜씨가 늘면서 고참들이 그때 좀 예뻐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무생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보십시오. 이게 간격도 일정해야 되는 게 아, 이게 눈이 되게 맵네요. 맵죠. 네.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매워요 이게. 그래요? 늘 우리 양파를 하루에 생각해 보세요. 막 30자루씩. 예. 이 매우세요? 예, 지금 막 확. 그러니까 하다하다 하면서 좀 튀었는데. 우리는 제일 자신 있는 게 하생방입니다. 들어가도 안 매워요. 진짜 이거 화생방 고추, 마늘, 마늘 같은 경우도 다 우리는 뭐 맨날 마늘 같은 거 까야 되고 이게 이제 무생채 같은 거 이제 할 때도 눈 감고 눈 감고 눈 감고 자 감격 보세요. 대박. 감격 보세요. 경기 인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취사병들이 나왔지만 오늘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칼질 한 지가 예.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이게 한 그렇게 세월이 지났어도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소금을 이제 소금을 좀 네. 넣어야 되나? 저기 굵은 소금이요? 소금이네. 네, 굵은 소금. 아, 굵은 소금 넣는 게 굵은 소금은 이제 이 굵은 소금과 가는 소금의 차이점은 굵은 소금은 이제 뭘 절일 때 네. 그리고 이제 고기를 이제 그 뭐 목살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요 잔 소금은 이제 간을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가는 소금을 넣게 돼요. 자, 요 고춧가루 또 야야야. 이거 너무 넣으시는 거 같아요. 아니야, 다 여기다 이제 좀 넣어야 될거 참기름 좀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넣어주고 저 작게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 다 넣어주고 양도 그냥- 중요한 게 마늘 들어갑니다. 마늘. 역시. 근데 그 보면은 마늘을 많이 먹어주면 좋아요. 건강에 좋죠. 이게 무랑 이게 저기 맞기 때문에 궁합이. 여기다 파를 넣어야 돼. 파를. 파를 여기 어디 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문득문득 나시는 걸 넣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자 됐어 이렇게 먹어보시죠. 이게 완전히 된 건가요? 대희 씨가 딱 먹어보면 어때 맛있나? 네. 맛이 어때요? 동등해 집시다 우리 냄새. 자 이제 이번엔 저거 자 일단 한 칸을 채웠습니다. 네, 네, 무생채로. 내일국. 자 네, 물을 네, 불을 켤까요? 네. 자 물을 좀 넣고 조금만 넣겠습니다. 조금만 끓이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네. 군대에서도 이제 그 국을 끓일 때 중요한 건 이제 그 뭐 어머니들은 육수를 뭐 따로 만들어낸다거나 네. 뭐 그러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냥 그거 그냥 넣고 그냥 다시마. 다시마. 다시마 넣고 자 그다음에 된장을 풉니다. 써도 돼요. 왜냐면 된장은 몇 큰술 정도? 그냥 그런 거 없어요. 눈대중. 눈대중. 그냥 대충 눈대중. 이거 뭐 이거 양을 뭐 한 큰술 두 큰술 이거 따지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음식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예? 어떻게 우리가 맨날 해먹는 밥은 어떻게 맨날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만들다가 짜면 물 더 넣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뭐 그래 풀어 그래. 싱거우면 그냥 저기 그렇죠. 막 건강에 싱거운 게 자 좋다고 이제 이제 넘어가면 되고. 그거 이제 넣고 이제 좀 이제 끓으면 팔팔 끓으면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 양배추 김치. 그렇지 양배추 양배추 김치. 보여주세요. 양배추 김치. 왜냐면 이제 그 양배추 김치 같은 경우는 이제 써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써는 거 하나 정말. 이게 썰어 이게 썰어 요썰때 양배추가 요것도 이렇게 반을 딱 썰어가지고 항상 군대에서는 땅땅땅땅땅 다섯 번. 그렇죠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양배추가 딱 넣게 되면 요게 풀어지면 이제 배추 딱 먹기 좋게 이렇게 딱 하게 되는. 양배추 김치 생각 많이 나실 겁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무생채랑 하는 게 똑같은데. 추억의 양배추 김치. 그렇죠. 네. 양희 씨도 안 먹어봤죠? 저는 양배추가 좋아요 이게. 여기 생강가루도 있는데. 생강가루 생각을 안 넣었구나. 생각 넣어야 되는데 아 진짜. 야, 누가 이렇게 잘하지? 먹을게 제가. 괜찮아요. 그건 맛있지 뭐. 그뭐 양희 씨 한번 예. 우리 연구사랑 양희 씨. 네. 왜냐면 이게 참고로 아니 맛은 괜찮아요. 맛은 양배추가 괜찮은데 이게 숨을 죽여. 조금 짜요. 짠 게 왜냐면 짜게 먹으면. 왜냐면 이거는 아 근데 이 맛은 정말 소금을 괜찮아요. 소금에 절여서 이거 숨을 좀 죽여야 되거든요. 제가 먹어볼게요. 어때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아 정말 맛있어요. 아 진짜요? 자 한번 먹기 전에 먹어야 돼 이게. 왜냐면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인데 같이. 정말 신기해요. 엄마들이 이렇게 겉절이 해가지고 그래요. 그렇지. 그 맛이에요. 그 맛이 좀 비슷하네. 네, 무생채에 이어서 양배추 김치 완성. 된장도 지금 막 요즘 계속 듣고 있거든요. 자 이게 우선 냉이부터 넣고 파나 양파는 맨 마지막에 들어야 돼. 왜냐면 이게 자 일단 넣어서 이만큼만 딱 넣어서. 자 이제 여기다 이제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조금 고춧가루를 왜냐면 이게 그 된장의 그 텁텁한 맛을 그 고춧가루가 좀 이렇게 깔끔하게. 자 이제 넣어볼까요? 마늘 넣고 마늘은 항상 들어갑니다. 마늘 들어가고 또 쪽파 쪽파를 넣을까요? 자 쪽파를 정말 그러면 이렇게 느낌대로 하는 요리는 처음 봤어요. 엄마는 이런 식으로는 안 하는 것 같던데. 아주 즉흥적이고. 역시 입맛 간격이 다 일정해. 팔질은 좋아. 많이 들어. 너무 많이. 아니 조금이 아닌데. 먹어보세요. 자 뭐. 자. 어때요? 내가 더 오, 네. 맛있네. 여기다 면을 넣어야겠네. 면을.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좋았어. 자, 냉이 있고 완성. 자, 냉이 완성이고요. 네네. 네, 양을 딱 맞춰서 한 거죠. 딱 맞춰서. 그다음에 이제 계란은 삶은 달걀이 그렇죠. 예. 하나씩 나오죠. 밥만 있습니다. 예. 밥 있나요? 밥 좀 주세요. 계란 옆에. 계란 옆에. 계란 나오고. 계란 옆에 이렇게. 예. 오 진짜. 자, 여기서 식당. 자, 네. 와. 야, 군대에서 이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는 거죠. 이렇게 딱 군대에서. 숟가락도 숟가락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안 마실 수가. 조미료 안 넣었어. 조미료 안 넣었어.
이게 맛있네요. 진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오묘한 맛이에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500명 이상의 반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양의 그건 잘 못해요. 네. 일단 맛으로 봐서는 조영구 씨가 취사병이라는 걸 뭐 인정할 수 없지만 아까 그 채써는 칼질해서 야 정말 최고의 취사병이라는 걸 그러니까요. 인정합니다. 예. 박수. 예. 이제 양배추가 이제 살아 있으면 이런 거 같은 거 이제 세워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서 이거. 야, 와, 맞아. 피날레. 칼이 이렇게 높게. 야, 피날레. 야, 피날레 장식합니다. 달콤살벌한 지난날의 추억들이 영화처럼 쫙 지나가는 예비군입니다. 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 시절이 어우 정말 살벌해. 그땐 그랬었어요. 근데 전역을 하고 난 뒤에는 정말 돌이켜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 좋아요, 기남 씨? 너무 달콤. 정말 좋아요. 어우. 자, 우리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기남 씨가 재입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락을 좀 주십시오. 방법을 뭐 본다면 다시 재입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미안합니다. 제가 정식으로 공개 사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몸이 저질이 됐어요. 제가 지금 저기 뭐 투입을 한다고 해도 민폐예요. 그거는. 정말 알긴 알아요. 그럼요. 자, 아무튼간 달콤했던 우리 예비군의 추억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엄마 전남 목포야. 목포에서 박진수님의 이야기를 읽어줘보라. 170cm도 안 되는 키에 운이 없는 건지 재수가 없는 건지 수색 중대로 배치가 됐습니다. 김대희 나온데 아니요? 맞아. 처음엔 죽었구나 싶었는데 매일같이 몇 킬로미터씩 구보와 운동 등으로 체력을 다지다 보니까 군 생활이 정말 빨리 지나가더군요. 네. 제대를 하고 복학해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오랜만에 캠퍼스의 낭만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야야야야야 왜 그래 진정해. 너 숨 넘어가겠다 너. 야, 니네 집에 지금 헌병대가 왔대. 뭐? 헌병대? 아니 뭐요? 내가 지금 제대한 지 지금 뭐 얼마나 지났는데 헌병대가 왜 와? 야, 니네 엄마 지금 헌병대에서 울고불고 난리 나셨대. 얼른 가봐. 빨리.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전 그때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헌병대가 나한테 왜 온 거냐? 내가 전역을 했는데. 야, 너는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한 거야? 아이고 이거까지 이거지. 했는데. 긴장하니까 오줌이 마렵네. 이 이뇨작용 내가 진짜 이거. 쏜다. 가자. 나 이거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데. 빨리 가자. 빨리.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화장실이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야, 헌병대 왜 왔을까? 궁금하지 않냐? 궁금하네. 다시 가는 거 아니야? 야, 근데 이 야상이랑 깔깔 입고 다녀도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런 사람 봤어. 진짜? 야, 그럼 너 그런가 보다. 야, 너 진짜 큰일 났다 진짜. 아휴. 복학해서 야상과 깔깔이를 줄곧 입고 다녔는데 이것 때문인가 봅니다. 이제 몇 분 후면 도착. 버스는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야, 진수야. 너네 집에 헌병대 왔다며. 알고 있어. 왜 이래?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내 바지에 실례를 하고 말았습니다. 야, 무슨 냄새야? 진짜 무슨 냄새야? 차한 사람들이 헌병대가 진수 잡으러 왔다는 얘기와 진수가 방금 바지에 실례했다는 얘기들로 또 한 번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고작 50m 거리, 천리처럼 느껴지더군요. 집 앞에는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상에 네가 뭔 잘못을 해갖고 헌병대가 이것이 뭔 냄새다냐?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병대 어딨어? 헌병대 어딨어? 아이 씨발 뭔 잘못을 해갖고는 헌병대가 와가지고 시상에 이것저것 물어봐 제끼고 찌푸차가 너를 한참 기다리다 가버렸다 아니냐? 내일 또 온다는데 이것이 뭔 일이다냐? 아니 내일 온다요? 내일 또 온다고이.
나는 이제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엄마 아니야? 나도 아들 아니야. 집으로 가지. 저는 그날 나를 꼬박 세우고 다음 날은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병대는 오지 않대요. 아 진짜 오늘 온다면서 왜 이렇게 안 오냐? 저는 그제야 바짝 긴장했던 마음이 슬슬 놓였습니다. 진수 아니야? 진수. 야 오줌 싸나 봐. 왜 오줌 싸게 버스에서 오줌 싸는 거 봤지? 봤어. 아이씨, 나이 보고 뭐 하는 거냐? 지금 오줌 싸게야. 야! 뭐시여? 오줌 싸게 이것들이. 출출하지 않니? 전 그 뒤로 깔깔이는 절대 입지 않고 그 버스도 절대 타지 않습니다. 가끔 꿈속에서도 들립니다. 진수는 오줌 싸게, 다 커서 오줌 싸게. 부대 내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저희는 이제 따로 독립부대였거든요. 이제 수색중지여가지고 독립부대여서 저희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가르쳐요. 근데 그 후임병 중에 하나 이제 문제를 좀 일으켰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렇게 긴장을 했었는데 이제 버스 터미널 와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친구들이 이제 소문이 금방 이렇게 퍼졌는가 봐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정류장에서 다른 친구가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긴장했던 탓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실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럴 만해요. 뭐 모르는 사람들은 헌병대가 무슨 저승사자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말이야. 오줌까지 지리냐 그러겠지만 솔직히 헌병대는 예비역들도 무서워하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아니 그 헌병대가 집까지 찾아왔다는데 말 다 한 거죠. 그렇죠. 아니 집까지 찾아올 때 좀 이런저런 자초지종이 있다 좀 상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막을 대신도 되게 심하게 긍정을 하시는데. 리액션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미 전역한 사람인데 헌병대가 잡아갈 수 있나요? 에헤이, 못하죠. 그렇게 안 근데 안 되는데요. 그래도 전역한 당일날은 그날 자정까지는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잊지 마셔야 나는 우리 돼요. 큰 형이 네. 탈영을 해가지고 헌병대가 와가지고 와 저희 집에 딱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고 막 집차가 있는데 예. 아니 정말- 친형이 타령했는데 별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시네. 왜냐면은 저 형이 그 출퇴근하는 방이었는데 그 방이가 안 가버리니까 그것도 탈영이라고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형수랑 이제 그 뭐가 좀 해가지고 형수 찾으러 다닌다고 며칠 안 가가지고 찝차가 와서 헌병대랑 와 있는데 네. 그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동생은 왜 보통 형을 많이 닮잖아요. 네. 근데 우리 영구 씨도 형도 탈영을 했으니까 우리 영구 씨도 한번 탈영이나 뭐 영창은 한번 가봤을 것 같아요. 저요? 제 생각에. 예. 저는 정말 군대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네. 특히 이제 군에 이제 입대할 때 그 저랑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정말 예뻤어요. 어떤 뭐 정말 아주 알아주는 미인이었는데 너무너무 사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군대를 가니까 막 울면서 막 저렇게 아파가지고 매일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보고 싶다 해서 나는 그 정말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군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한 8개월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오던 편지가 일주일에 한 번,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오면서 그렇죠. 연락이 끊겼는데 마지막 편지 내용이 영구야 네가 제대하면 나는 몇 살, 너는 그리고 또 대학 졸업하면 몇 살,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기다리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우린 여기까지 딱 결국 편지가 온 거예요. 와 나는 정말 우리 군인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일반인들은 그 여자랑 헤어지면 뭐 딴 여자를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군 생활할 때는 그 여자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당장 만나가지고 왜 그런지 알아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군대에서는 그 우리 사병들이 먹는 짬밥 있어요. 그걸 버리는 데가 있어요. 짬밥을 그 외부에 있는 분이 가지고 가요. 맞아요. 항상 그걸 이제 가져가서 그 뭐 돼지 키우고 그랬는데 먹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아저씨 그 형하고 친하거든요. 그 형 저기 경운기를 타고 따라 나갔어요. 경운기? 앞에 밖으로 나갔어. 부대 밖으로 왜냐면 나가도 그 지키는 초소 지키는 우리 신경을 안 쓰는 게 도와주러 가는 것보다 이렇게 나갔는데 나가가지고 내가 자초지종을 얘기 간다 그랬더니
돈 좀 달라 그랬더니 영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분이. 그래서 술을 대병을 갖다 놓고 막 먹이면서 저를 달래가지고 제가 들어왔어요. 왜냐면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참이 영구가 뭔가 지금 여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다른 뭔가를 좀 이렇게 해가 좀 생활할 수 있도록 뭔가 빠지게 좀 만들어줘야겠다고 싶어가지고 뭐랬냐면 우리 고참이 제가 씨름을 조금 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조영구를 씨름해서 이기는 사람은 그 컵라면 한 박스씩 주겠다. 그 대신 넌 지면은 넌 영구 가면 안 된다. 고참이. 그래서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인데 밥을 먹고 딱 배식 끝나고 12시 반쯤에 딱 그쪽 그 김치 그 부식 창고인데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 병사들이 와요. 하루에 5명씩만 받아요. 이거 무슨 영화 보는 거 같아. 5명씩 받아가지고 도장 깨기. 그 씨름을 하는데 이 삿바가 없으니까 혁띠 잡고 그냥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막 고참이 좋아가지고 막 저를 막 그렇게 띄워주고 지면은 막 원산 폭격시키고 막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안 지려고 막 열심히 했죠. 그래서 제가 부대에서 씨름을 해서 거의 접은 적이 없어요. 거의. 왜냐면 지면 혼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고참 때문에 이 씨름을 해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 막 운동도 막 시켜주고 야 넌 운동해야 돼. 운동해. 운동하고 뭐 예를 들어 저기 쌀자루 같은 것도 들었다 놨다 막 시키고 일부러 저를 막 훈련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여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하는 걸 아니까 뭔가 다른 쪽으로 신경을 돌려주려고. 그래가지고 매일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대에서 저를 이기려고 막 저녁에도 막 와가지고 씨름 한번 붙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부대 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480명이 그랬는데 거의 450명은 저랑 다 했어요 씨름. 그 정도 승률이 거의 90%. 90%. 근데 조영구 씨가 체구가 작으셔가지고 씨름을 잘할 것 같지가 않은데. 근데 씨름이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받아와서 하는 기술, 어떤 씨름에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닌 제가 터득한 기술로 많이 이겼죠. 그래가지고 제가 설날 뭐 씨름 장사대. 네, 저도 봤어요. 그 무슨 출발 드림팀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설날 특집 거기서 봤는데 진짜로 조영구 씨가 이만한 사람들 다 이기더라고요. 저도 그날 봤거든요. 군대에서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 짬밥 아저씨가 저를 만약에 달래서 들여보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그때 당시 그랬으면 제가 차를 타고 그 여자를 찾아갔겠죠. 아니 군대에서 480명 중에서 430명 정도? 거의 다 그 정도를 다 이겼던 실력이 지금도 유효하신 거예요? 지금도 뭐 김대 씨나 뭐 기남 씨나. 그래요? 슬쩍 던지시는데요. 보긴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돌 분들도 다 이기더라고요. 요즘 아이돌과 다 짐승남들이잖아요. 제가 정말 자신 있는 게 이 삿바 씨름이 아닌 혁띠 씨름만큼은 제가 자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왜? 대희 씨 거만해졌어요. 지금 11사잖아요 또 둘 다. 그리고 수색대냐, 취사병이냐. 그쵸. 이거 걸고 한번 가죠. 저희 그 수색대 때는 대희 씨 지금 가소롭다 이거예요? 네네 일반 연대 일반 그 보병 친구들하고는 뭐 이런 씨름 같은 거 안 해요. 왜냐면 상대방이 다치니까. 왜냐면 중요한 건 이제 김대 씨 생각이고 김대 씨 고참은 왜냐면 컵라면 한 박스면 정말 저기 중대가 그렇죠. 먹으니까 갔다 와라. 그래서 저는 왜냐면 또 제가 지게 되면 우리 치사병들이 운동도 못 하고 밥만 하고 뭔가 좀 떨어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저보고 이기라. 그래서 우리 치사병도 운동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한다는 걸 보여주자라고 해서 제가 그때 씨름을 해서 막 다 이겼었죠. 근데 대희 씨도 이길 수 지금 두 분 다 자신감이 너무 충만해. 그냥 대희 씨를 한 손으로 이긴다고요? 5초만 넘어가지고. 5초. 봅시다 그러면 봅시다. 대희 씨는 어떠세요? 승부욕하면 어떻게 대희 씨. 생각하세요? 아니 나는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와주신 게스트인데 그냥 뭐 다쳐서 돌아갈까 봐.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즘에 말이죠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리얼리티가 추구가 돼야 됩니다. 그럼요. 정말 우리 게스트라고 봐주지 말고 MC라고 봐주지 말고 정말 제대로 정정당당하게 해서 네. 한번 붙어보는 거죠. 옛날 저에게 상처를 줬던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제대로. 아니 왜 저한테 왜 그 여자 생각을 하면서? 한 명은 왔는데 저보다 10살 많은 사람이 왔어요. 이게 치사병으로 왔어요. 그러니 나이가 10살이 많으니 저기 웬만하면 제가 할게요. 제가 하고. 이분은 왜냐면 그래도 제가 고참이 이제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는 또 몸이 아파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누워있고 또 하나는 또 너무 싸움을 잘하는 또 후임이었어요. 약간 건달이에요. 건달.
웬만하면 성격 안 건드리고 나 잘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나 복도 참 없었어요.